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러스트 2017 CC 버전을 가지고 아이콘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일단은 아이콘 한 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아이콘을 그리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겁니다. 아이콘을 그리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방법을 좀 알려드렸다면 나머지는 그냥 제가 아이콘을 빠르게 쳐나는 과정을 보실 겁니다. 자, 그럼 화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다들 일러스트 화면으로 와주셨나요? 자, 그럼 일단 아이콘을 그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격자와 스냅이에요. 자, 일단 상단 에디트에서 환경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가이드 앤 그리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72 부분을 1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11 이렇게 설정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상단 뷰에서 스냅 투 그리드를 클릭해 줍니다.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스냅 투 그리드가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단축키 클릭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격자가 설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쭉 확대해 볼게요. 최대로 확대합니다. 자, 요 정도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격자가 어느 정도 한 칸 한 칸이 보일 때까지 확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콘을 그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이즈가 좀 존재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아이콘을 몇 사이즈로 그릴 것인가? 일단 정사각형을 하나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니까 저는 빨간색으로 해서 투명도를 한 50%까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이콘의 사이즈 나는 40 by 40 요 사이즈로 할 거야. 이렇게 아이콘의 가이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우리가 스냅 투 그리드를 체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오브젝트가 격자에 딱딱딱 맞게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격자 사이와 사이에는 얘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냅 투 그리드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40 곱하기 40 사이즈의 아이콘 가이드가 만들어졌다면 이 안에서 그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상단 윈도우에서 레이어 하나 체크해 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하나 나올 텐데요. 자, 여기서 여기 눈 옆에 보면 빈 공간 있죠?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는 이제 선택이 안 돼요. 그죠? 가이드니까 선택될 필요가 없겠죠? 자, 밑에 하단에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럼 여기에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아이콘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가이드 부분을 확대해서 하나씩 그려볼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영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거를 가지고 같이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뭘 그릴 거냐면 토글 버튼 아이콘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일단 좌측 사각형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적당하게 쭉 하나 그려주세요. 한 이 정도가 될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잘 봐요. 자,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어때요? 지금 요 점 보이세요? 작은 점이 지금 격자에 딱 모서리에 물려있지 않고 어중간하게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지금 1픽셀로 격자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운데 있다는 거는 0.5픽셀 기점에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높이 값을 18로 이렇게 딱 바꾸고 얘를 한 칸 한 칸 움직이면 딱 모서리에 깔끔하게 이 정가운데가 찍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좋아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정사각형에서 이 아이콘의 영역이 좌측 우측 마진을 남길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꽉 붙일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저는 한 2칸 정도는 남기고 진행을 할 겁니다. 아셨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가로폭은 36이에요. 그럼 세로폭은 18이에요. 그죠? 자, 저는 18이 좀 큰 것 같아서 16까지 한번 줄여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토글 아이콘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정 가운데 맞춘 다음에 끝에 보시면 이렇게 일러스트 CC 버전부터는 모서리를 라운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라운드로 바꿔볼게요. 자, 라운드로 바꿨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봅시다. 이 라운드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꼭지 딱 찍혀있는 거, 작게 찍혀있는 거 보이시죠? 이 찍혀있는 이 점이 이 격자와 격자 모서리에 똑같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아까처럼 애매하게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토글 아이콘이니까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 원도 하나 들어와야 되죠. 자, 좌측 사각형 꾹 누르시면 이렇게 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원을 하나 이렇게 정원을 Shift 누른 상태로 그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좋아요. 자, 이 상태가 됐어요. 컬러가 똑같으니까 구분이 안 가죠. 어두운 컬러로 한번 바꿔줄게요.
해서 딱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 여기 위쪽 두 칸이죠. 하나, 둘, 격자 상태로. 자, 밑에도 한 칸, 두 칸이죠. 이쪽도 한 칸, 두 칸이죠. 가로로. 자, 이러면은 아이콘 하나가 완성이 된 겁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들? 자, 일단 격자를 한번 꺼볼게요, 이제는. 자, 아이콘을 그렸기 때문에 하나 복사해서 옆에다가 붙여놔 줄게요. 자, 이제는 좀 아이콘답게 컬러를 좀 삽입을 해줘야겠죠? 자, 일단 얘는 저는 그냥 블랙으로 처리할게요. 그 다음에 토글이 선택됐으니까 화이트로 처리한다. 자, 이렇게 해서 토글 아이콘이 하나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좌측의 원이 갔을 때와 이렇게 우측의 원이 갔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얘를 Alt, Shift, 드래그해서 하나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 트랜스폼 하신 다음에 좌우 반전을 여기서 요거를 체크하시고 OK 누르면 좌우 반전이 되겠죠. 그리고 컬러가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일단은 뭐 하나의 면의 컬러는 좀 옅은 그레이 컬러로 들어왔다가 그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변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얘는 다시 삭제를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확대한 다음 다시 격자를 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라인으로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럼 이쪽에서 라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면 이게 라인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이 라인의 선택값이 면의 가운데 찍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확대해 볼게요. 자, 지금 이 라인의 선택값, 선택값 보이시죠? 약간 진하게 들어간 거. 컬러를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딱 하면 이렇게 빨간색 라인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가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높이값이 지금 16픽셀이잖아요. 전체적인 높이값이.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격자를 이렇게 깼어요. 그러면 얘가 높이값이 17로 변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은 현재 스트로크, 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면을 기점으로 치수를 잡는 게 아니라 이 면과 면 사이가 잡혀요. 여기가 잡히는 거죠. 얘가 기점인 거고 라인을 깨면 기점이 이 스트로크 라인이 아니라 면의 오브젝트로 변하기 때문에 기점이 여기로 바뀌어요. 여기로 바뀌는 거예요. 볼게요. 지금은 여기가 선택되어 있죠? 여기서 익스펜드 OK 누르면 선택값이 1로 변하죠. 그러니까 치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방지해야 되는데 방지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가장 1차원적인 방법은 자, 선택한 다음에 여기 스트로크 옵션이 있습니다. 스트로크 옵션 클릭한 다음에 이 스트로크를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바깥면을 기점으로 사이즈를 잡아줍니다. 아셨죠? 이해하셨나요? 바깥면을 기점으로 사이즈를 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스트로크를 깨도 지금 16이죠. 16 확인하셨죠? 오브젝트 익스펜드 해주시면 치수가 그대로 16을 유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스트로크가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원의 사이즈도 조금 작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처럼 이렇게 크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아이콘을 이제 지우고 다른 아이콘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간단한 아이콘 한번 그려볼 겁니다. 어떤 걸 그릴 거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자, 일단 원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원을 하나 딱 그려줍니다. 간단하죠? 원을 하나 크게 그려주세요. 자, 투명도 50%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 조금 줄여볼게요. 자, 위에 붙이고 하나, 둘. 우리는 아까 두 칸만 띈다고 했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원이 정 가운데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나 놓고 이쪽도 하나 놔봅시다. 어때요? 다르죠? 딱 가면 똑같아지겠죠? 좋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하나 이렇게 그어줄게요. 정 가운데입니다. 자, 이렇게 원이 있다면 약간 요 정도까지 저는 축소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자, 역시나 좌측 우측 2픽셀씩 밑에도 2픽셀 2픽셀 한 칸 더 가야겠네요. 딱 해서 맞춰줄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 상태에서 얘를 라인으로 바꿔줄 겁니다. 라인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 이번에는 두께를 2픽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원도 역시나 라인으로 바꿔주고 2픽셀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투명도는 걷어내 줄게요. 어때요?
우리 아까 분명히 여기 2픽셀씩 떴잖아요. 근데 라인으로 바꾸니까 여기 부분이 이제 맞닿기 시작하죠. 붙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라인으로 바꿨을 때 간격으로 다시 세팅을 해줍니다. 자,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저는 이 가운데 끝에 있는 스트로크를 잘라버릴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되면 사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너무 쉽죠? 자, 내가 만약에 여기서 라운드 값을 주고 싶다 하면 여기서 딱 더블 클릭한 다음에 치수로, 모든 라운드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감으로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라운드 이렇게 감으로 하시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 제가 분명히 처음에 꼭지점은 딱 중심값에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스타트점. 이 라운드가 시작되는 점. 어때요? 격자 모서리 안 맞춰져 있죠? 이렇게 마우스의 감각으로만 하시면 스트로크가 뭉개져요. 그래서 반드시 이 라운드의 기점은 이렇게 해서 딱 격자에 맞춰주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걸 다 치수화 시킵니다. 4 아니면 뭐 10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뭐 8 이렇게 치수화를 시켜줘요. 투명도하고 확인해 볼까요? 자, 모서리에 딱 맞게 라운드 값의 스타트가 정해져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콘의 느낌은 감각으로 할 수 있지만 치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의존을 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쪽도 8이 되겠죠. 그러면 8 이렇게 해서 사람 아이콘이 하나가 완성이 됐죠. 자, 그럼 똑같이 스트로크 아까처럼 걷어내고 옆에다가 복사해서 놔볼게요. 이렇게 해서 사람 아이콘이 하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격자를 활용해서 아이콘을 그렸는데 뭔가 이상해. 뭔가 여기가 좀 길어 보여.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치수를 가볍게 조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치수대로요. 아셨죠? 나는 뭐 요 정도의 사람 얼굴이 조금 더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자, 이 원 보시면 이 원의 가운데 점이 지금 이 격자의 모서리에 딱 물려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탁 한 치수 작게 잘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원의 가운데 점이 격자의 꼭지점에 물리지 않고 애매하게 라인 쪽에 물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애초에 다 방지하고 고려하면서 아이콘을 디자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아이콘을 그릴 때는 격자를 활용해서 우리가 깨지지 않게, 픽셀이 어긋나지 않게, 소수점이 생기지 않게 정확하게 그려주셔야지 아이콘이 뭉개지지 않고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을 가지고 나머지 아이콘들을 좀 빠르게 쳐낼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지금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방법을 가지고 아이콘을 30개를 좀 그려낼 건데요. 여러분들이 영상이 좀 배속이라서 보시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어떤 형태를 어떻게 그리는지, 뭐 사각형을 가지고 그리는지, 펜툴로 가지고 그리는지 그런 것들은 육안으로 분명히 다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이콘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격자를 활용해서 그리는 방법은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냥 다양한 형태의 아이콘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는지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지금 제가 동그라미나 사각형을 거의 대부분 활용해서 그리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맞아요. 저는 아이콘을 그릴 때 대부분 다 도형을 많이 좀 활용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펜툴을 활용할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도형으로 했을 때 도저히 도형으로는 안 그려지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펜툴로 그리긴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먼저 도형으로 항상 시도를 많이 해보긴 해요. 왜 도형을 그럼 이용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원형이나 사각형이나 뭐 삼각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형 자체에서도 이미 아이콘에 대한 어느 정도 부피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도형이 좌우 대칭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죠. 정원을 사용한다든지 정사각형을 사용한다든지 그죠? 어느 정도 우리가 프레임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아이콘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도형을 갖고 그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낙엽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나무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뭔가
형체적인 아트웍이 들어가는 아이콘들은 사실은 도형으로 그리기는 많이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나중에 추후에 펜툴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콘을 그려내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거의 다 이제 사각형이나 동그라미를 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아이콘들이 제작되는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종 형태 아이콘도 결국은 원형과 사각형을 활용해서 디자인이 됐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립스틱도 결국은 사각형을 겹쳐서 그린 거고, 지금 이런 구두 같은 형태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도형으로 그리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펜툴을 활용해서 그리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펜툴을 활용해서 그리기도 좀 어려웠어요. 제가 그릴 때는. 물론 이제 밑바탕 스케치가 있거나 뭔가 보고 그릴 게 있다면은 뭐 순식간에 그리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머릿속에 있는 거를 펜툴만 가지고 그리기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죠. 자, 지금 보시면 티셔츠도 사각형 동그라미 그냥 뚝딱 뚝딱 잘랐다 붙이니까 바로 완성되죠? 지금은 이제 양말인데, 양말도 이렇게 사각형을 겹쳐서 활용해서 그리시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접근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시계야 뭐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속옷, 수영복일 수도 있어요. 여성의 수영복을 좀 그리고 있는데요. 수영복도 결국은 사각형과 원을 막 겹쳐서 잘랐다 붙였다 하고 있는 과정들이 좀 보이시죠? 맞아요. 이거는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도형을 활용해서 좀 그리고 싶어서 최대한 도형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완성을 시켰죠. 맞아요. 웬만하면 도형으로는 어지간한 건 다 그릴 수는 있어요. 단지 그게 좀 어렵고 숙달이 안 되면 생각이 안 날 뿐이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사각형을 활용해서 좋아요, 따봉 버튼의 아이콘, 손의 아이콘을 그리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것들은 웬만하면 형태는 그릴 수 있지만 이제 컨셉에 좀 맞추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이콘은 결국 컨셉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그린 아이콘들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콘들이 다 각이 져 있죠. 그죠? 다 각이 져 있는 아이콘 형태란 말이에요. 지금 딱 보시는 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컨셉이 어느 정도는 좀 묻혀 있어야 돼요. 스타일이 좀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아이콘을 한 개부터 뭐 5개 그리는데 뭐 여기에다 뭐 스타일을 붙이고 컨셉을 붙이고 사실 그럴 필요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이콘 자체가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30개가 되고 이러면 이제 컨셉들이 하나씩 좀 묻혀야 될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이콘들을 다 통일성 있게 그려주시는 게 웬만하면은 좋은 효과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들은 예전에 아이콘 강의에서도 계속 재차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정말로 컨셉과 스타일이 아이콘의 거의 절반에 가깝게 50% 이상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이제 아이콘의 형태는 거의 다 완료가 된 것 같아요. 마지막 아이콘을 지금 그리고 있는 과정이네요. 원을 활용한 그래프 효과 같은 아이콘을 좀 그리고 있어요. 자, 아이콘 다 그렸네요. 자, 아이콘이 다 그려졌다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다 스트로크를 깨주고 간격을 넓혀주고, 그죠? 정리를 해주고 있는 과정이죠. 그 다음 디폴트와 컬러가 들어갔을 때, 자, 완료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아이콘 30종을 같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 앞에서 아이콘 하나를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 어떻게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는지 다 알려드렸죠? 그 방법 그대로 똑같이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콘 30개를 그리는 데는 1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 벤치마킹을 토대로 좀 디자인이 된 거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좌측이 기본 아이콘이고 우측이 이제 그라디언트가 적용됐을 때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오늘 아이콘 30개를 같이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하나하나 그리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이콘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하나를 그려도 막 30분, 1시간씩 이렇게 걸릴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많이 작업하시고 격자를 활용하는 게 숙달되고 익숙해지면은 벤치마킹 한 후에 금방 빠르게 그려낼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모두 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